평일 저녁 퇴근 시간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울렸던 10발의 총성. 미국이나 영화 속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이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었고요.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어제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재구성을 하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격범 성병대는 강북경찰서 주변부터 오페산 터널 입구까지 이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강북경찰서에서 오페산 터널 입구까지는 450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고 지점에서 오페산 터널 입구까지는 불과 300m 내의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범죄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병대는 며칠 전 SNS를 통해서 경찰을 죽이겠다고 예고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범행 직전에는 일부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6시경 성병대는 강북경찰서 주변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이모 씨를 기다렸습니다. 이 이모 씨는 건물주인데요. 성 씨는 세입자 관계였고요. 평소에도 말다툼이 있는 등 서로 악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경 이모 씨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준비를 해온 사제총을 발사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이 총알은 지나가던 행인의 복부를 맞췄는데요. 소스라치게 놀란 건물주 이모 씨는 인근 4호선의 수유역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1차 공격에 실패한 성병대는 역 주변까지 건물주를 쫓아가서 내동댕이 친 후에 망치로 머리를 사정없이 가격합니다. 이 광경을 본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경찰에 접수되는데요. 이후에 성병대는 다시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돌아와서 사제 총기 여러 정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부엌 칼로 끊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6시 25분경 빌라 지하에서 전자발찌를 발견한 시민이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접수를 합니다. 그 빌라 지하에서 그 전자발찌를 칼로 자르고 버리고 간 거를 제가 주워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6시 29분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출동하는데요.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김창호 경감이었습니다. 김 경감은 오페산 터널 입구 오른쪽 언덕길 숲속에 숨은 성병대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렇게 몇 발의 총성이 울리자 도심 전역의 평온함은 산산조각납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인 줄만 알았던 시민들은 순간 들려오는 총소리에 귀를 의심했고 아연 실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총기 한 방, 처음에는 타이어가 펑크 난 줄 알았는데요. 한 5분 정도 이후에 한 2발의 총성이 들려서 의아스러워서 한번 밖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총소리가 한두 번 울리더니 이제 그 경찰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구급대원분한테 바로 일단 전화를 했고. 그리고 6시 33분경이죠. 풀숲에 숨은 성병대가 난사한 총알 가운데 일부가 김경감의 왼쪽 어깨를 명중했고요. 그 자리에서 김경감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당시에 출혈은 심했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경찰과 대치 중에 성병대는 계속해서 총탄을 발사했고 경찰도 공포탄 1발 그리고 실탄 3발을 쐈습니다. 6시 45분경 신발가게 직원 이모 씨를 비롯한 시민들 3명이 성병대를 덮쳤고요. 경찰이 가세해서 결국 검거합니다.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냥 뭐 잡으러 가자 그래서 잡으러 갈 결정인데. 이 사이 병원으로 이송된 김창호 경감은 안타깝게도 7시 40분에 순직했습니다. 성병대가 쏜 총알이 폐를 훼손해서 사망에 이른 건데요. 이렇게 사건을 재구성해봤는데요.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자발찌입니다. 성병대는 부엌칼로 전자발찌를 쉽게 두 동강 냈는데 전자발찌 소재가 너무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에도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사실은 관리 인원이 최근에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관리해야 될 인원을 18배가 늘어났는데 관리는 8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술만 마셔도 그게 이제 포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심장 박동이 막 뛰어지고 범죄였던 그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 관리하는 인원이 그걸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제 총기입니다. 성병대는 총 17종의 사제 총기 그리고 7개의 칼, 요구르트병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까지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검색하면 수천만 건의 동영상이 나온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육안으로는 허술해 보이지만은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경찰이 사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경찰의 안전 장비 문제입니다. 검거 당시에 성병대는 서바이벌 게임용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출동 당시에 경찰은 아무런 보호 장비를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을 할 때 외근 경찰관들이 방탄복이나 방검복을 입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 폭행 신고까지 이 방탄복이나 방검복 입고 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일반적인 신고도 아마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용감한 시민 그리고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이번 오패산 총격 사건은 비교적 빨리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무차별적인 묻지마 총격 범죄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전자발찌 관리가 좀 더 철저했다면, 그리고 사제 총기에 대한 위험성이 더 빨리 논의가 됐다면, 그리고 경찰들의 안전 장비가 현실적으로 마련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이번 오패산 총격 사건으로 이렇게 재점검해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